안녕하세요. 창준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상관용 간격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관격인데 관을 사용하는 경우죠. 과거에는 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만 상관이면 상관격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현대 명리에서는 월만 상관이라고 해서 상관격이라고 하지 않고 천간에 그에 맞춰진 것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보고 바로 상관격이라고 합니다. 뒤에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유년에 기미월의 병오일주의 계사시입니다. 병화일간이 미월을 갖고 있고 미토는 상관인데 천간, 월간에 기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온전하게 상관격이 되는 거죠. 또 지지를 살펴보면은 사오미 이렇게 화, 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화, 온통 화의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연지의 유금이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이 상황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유금은 화에 매우 취약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오미라는 이런 열성을 갖고 있는 이 화의 방국이 바로 옆에 있으니 유금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겠죠. 그리고 천간에 개수, 이쪽에도 개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1원 지류 남방. 병호 일주가 지지에 남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사오미 남방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미토 병령이고 미토가 월령을 잡고 있고 기토가 투출하였다. 화토 상관이다. 장재수겁이다. 암장되었는 이 장되어 있는 재성은 겁재의 극을 받고 있고, 무관즉 재무존. 관이 없으면 재성은 존재할 수 없고, 무재즉 관역 무근이다. 재성이 없으면 관 또한 근이 없는 모습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금과 계수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개수가 없으면은 사오미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오행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특성으로 이게 진정한 화생토, 토생금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화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토생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화에 의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금은 이 경우에 미토가 토생금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유금은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죠. 왕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왕지는 생을 원하지도 생을 해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왕지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생금 해준다고 계속 지원해주면 토생금 해주는 그 지원이 유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금을 말려버리는, 열로서 녹여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금 퍼석퍼석 부서진다든지 아니면 녹아서 형체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간의 개수가 유금을 적절하게 물을 뿌려주면서, 그러니까 그 석간수라고 하죠. 석간수가 이 유금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물로 씻어주면서 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이 유금 또한 개수가 말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계유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관즉 재무존, 무재즉 관역 무근이다. 이 얘기입니다. 황화염 토조, 하물며 화염이 토를 매우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인데, 관성 병투하여, 관성이 천간에 두 개가 떠 있어서 이 관위용, 관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여기서 임철초 선생님은 관성을 용신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지화토, 운이 화토운에 이르러서는 파모형상이 있었다. 을묘갑인운에 수능생화, 비록 생은 화는 생할지라도 구경재상위관이다. 결국에는 상관을 제하여 관성을 보호한다. 대획제리, 많은 재산을 획득하여 납속 출사, 속은 곡식 속입니다. 납은 헌납할 때의 납이죠. 그래서 곡식을 헌납하고 출사했다.
이 얘기는 매관매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개축임자운에 개축대운과 임자대운에는 유, 좌, 이, 승, 혈령, 명리 양전하였다. 좌이를 거쳐 혈령으로 올랐으며 명리가 모두 다 온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는 계유라는 이 관계가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서로 이 유금은 생하지도 생을 받지도 않습니다만 이 계수에 의해서 매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화가 4, 5를 갖고 있어서 비겁이 중중하고 또한 이것이 기미월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매우 강력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개수가 양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상관생재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천간으로 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관성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성이 이 사주를 조우하고 있는 겁니다. 조우라고 하는 것은 이 뜨거운 열기에 있을 적에 소나기처럼 잠깐 식혀주는, 요즘 같은 날씨죠. 무더위에 비 한번 내려주면 더위가 식어 내리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혹은 한겨울에 날씨는 전체적으로 추운데 밖에 나와서 햇볕을 쬐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우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조우용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개수를 용신으로까지 사용하기는 좀 저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의 자체로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만일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이 유금은 곧 이 화에 의해서 갈라지거나 혹은 녹아내리거나 이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반드시 이 유금을 적셔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쩔 수 없이 관에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관에 대한 항상 이 열망을 갖고 있고 또한 그 관이 이런 상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이 관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상관이 관을 볼 적에 상관경관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관생재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천간으로는 또 상관경관을 하고 있으니 이걸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성으로서 이걸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 비록 화를 생하였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목이 오면은 이 사주는 상관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 이 사주 자체로는 목이 없습니다. 무인성 사주라는 거죠. 계획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뭔가를 하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관 쓰는 사람이 무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서 상관을 조절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 되는 거죠. 다행히 을묘대운에 또한 갑인대운에 이렇게 상관을 아주 강력하게 쓰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의 인생을 변형을 시켜놓는 거죠. 그 전까지 화토운에서는 계속 이 계유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의지, 그러니까 밖에서의 그 압박이 강해질수록 계유는 서로가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이 인물 평가에 대해서는 관리로서의 혹은 학자로서의 모습으로서는 별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임철초 선생님이 관을 용신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개수는 이때 여기를 조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유금 또한 사오미 기유로 해서 이 한쪽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상관생재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나 개수가 없으면 또한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개수를 용신으로 하기도 애매하고 유금을 용신으로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만일 여기 어딘가에 간목이 있어서 이 기토를 조절을 해준다고 한다면 간목이 용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둘을 가지고 개수가 용신이다 하기에는 용신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묘대운과 갑인대운에 갑자기 인생이 싹 바뀌는, 그리고 말 그대로 목이 용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주에는 목이 없으니, 그러니까 목이 강력하게 들어온 을묘대운과 갑인대운에서 오히려 용신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을묘대운에 벼슬을 사고 바로 자기 원하는 벼슬을 얻은 이런 것들이 바로 개수, 즉 관성이 조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관격인데 관성을 쓰는 용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관 용관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